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주 뒤에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집합금지와 추가적인 영업시간 제한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가 문무대항함에 탔던 청해부대 장병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승조원 대부분이 코로나에 감염되자 오히려 음성부대원들만 격리한 채 환자들만 근무를 해야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제주에서 살해당한 10대 중학생의 어머니를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듬직한 아들이 잔혹한 죽음을 맞았다며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전사자인 정종률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의 유해가 국립대전현충원 남편무역에 합장됐습니다. 부모를 모두 잃은 16살 아들에게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세상에 없던 올림픽이 출발합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1시간 뒤인 오후 8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코로나 탓에 1년 미뤄진 올림픽, 우여곡절 끝에 시작은 하지만 당장 오늘 개막식부터 무관중으로 열립니다. 앞으로 17일 동안 열리는 경기 대부분도 관중 없이 진행되는데요. 그래도 감동으로 하나 되다는 이번 올림픽 슬로건처럼 206개국 11,000명의 선수들이 또 어떤 감동 스토리를 전해줄지 기대도 되는데요. 자, 그래도 개막식에선 성화도 점화되고 선수단 퍼레이드도 진행됩니다. 자, 장치엽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장 기자, 예년 같으면 전 세계 축제 날인데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관중의 함성이 없는 조용한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밖은 다른 풍경입니다.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한 시민들이 모여 기념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무관중 개막식을 여는 건데 경기장 밖에 사람이 많이 몰려 위험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 변신한 일본인도 보였습니다. 寂しいです。やはりどうしてもね、やはり世界中の人とね、一緒に盆踊りやりたかったですね。残念でした。 네, 감동으로 하나 되다는 주제로 열리는 개막식에 우리 대표팀은 103번째로 입장합니다. 하지만 무관중 경기가 치러져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는 여전합니다. 코로나19로 출전이 좌절된 선수 중에는 사격 세계 1위인 선수도 나오는 등 현재까지 선수 및 관계자 106명이 감염됐습니다. 저희 개막식 전날까지도 여러 일들이 있었다면서요. 잘 마무리가 돼야 할 텐데요. 네, 개막식 관련 예술가들이 과거 논란으로 줄줄이 그만둔 가운데 조직위 측은 개막식 하루 전에 행사 내용을 바꾸려 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開会式が目前に迫る中、このような事態となり、多くの関係者、都民、国民の皆様にご迷惑、ご心配を 개막식에 참석하는 정상급 인사는 15명까지 줄어서 정권 부양을 노린 스가 내각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도쿄도청 앞에서는 반대 시위도 열렸고요. 아사히 신문은 불신 속에서 열리는 이상한 올림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600명 넘게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앞서 강력한 거리두기를 짧고 굵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며 다음 달 8일까지 2주 더 연장되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만약 2주 뒤에도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 미만으로 줄어들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수현 기자입니다. 올해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다음 달 8일까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감염 확산 추세를 꺾기 위해서는 사적 모임과 이동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 지침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그동안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던 야구, 풋살 같은 스포츠도 다음 주부터 예외 인정이 안 됩니다. 샤워장은 실내 체육시설뿐 아니라 실외 시설에서도 사용할 수 없고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모두 금지됩니다. 정부는 2주 뒤에도 하루 확진자가 1000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4단계 연장은 물론 강력한 추가 조치도 꺼낼 계획입니다.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더욱 강력한 방역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정말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하소연합니다. 과연 2주만으로 끝날까 하는 게 더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2주 후에는 또 다른 연장이 될 것이라고 언제 끝날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버틸 여력이 없어진다. 진짜 저희가 그동안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숨을 몇 명 해가고 있었다면은 거의 산소호흡기에 산소가 떨어져가는 시점이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30명으로 17일 연속 4자릿수를 기록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영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거리두기가 이어지며 국민들 고통은 길어지고 있는데 백신 접종률은 6월 말 이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차 접종률과 2차 접종률 모두 그래프가 거의 제자리 걸음하는 모습이죠. 추석에는 마스크를 벗자던 정부의 약속이 공연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올 추석도 추석답게 가족을 만나고 적어도 가족끼리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추석에 가족을 만나고 마스크를 벗으려면 부지런히 백신을 맞아야 하지만 오늘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률은 32.6%, 4단계 거리두기 시작 전 30.2%였는데 2주 동안 2.4%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수급 차질로 맞출 백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접종은 다음 주부터 다시 시동이 걸립니다. 하지만 50대 1차 접종은 8월 말까지로, 2차 접종은 9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또 40대 이하가 맞을 화이자 백신을 50대가 당겨 쓴 만큼 정작 40대 접종은 8월 말에 시작돼 2차 접종은 10월이 돼야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델타 변이는 2차 접종까지 끝내야 방어 효과가 있는 만큼 올 추석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백신도 더 맞아야 될 것 같고 지금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희망 사항이긴 하죠.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 3주인 화이자, 4주인 모더나의 접종 간격을 최대 6주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는 3주에서 6주 사이에 예약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3주에서 4주로 기준을 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백신이 부족해 그런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다음 주 8월 접종 계획이 발표돼 봐야 백신 수급 상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세심히 못 살펴 송구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사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귀국한 청해부대 장병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함정 안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속출하다 보니 음성 결과가 나온 장병들이 오히려 격리되고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격무를 받다고 합니다. 참담한 심정을 직접 들어보시죠. 한수아 기자입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예 멀쩡한 사람들이 다 격실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게 이제 놔두고 코로나 환자들은 이제 업무를 하는 식으로. 청해부대원 A씨는 문무대영암에서 환자들이 급증하자 오히려 음성을 받은 승조원들을 격리했다고 증언합니다. 나머지는 증세를 참으며 격무를 수행했다는 겁니다. 환자가 나올 때마다 부대원들은 술렁이었습니다. 인원이 갑자기 이제 확 늘어나면서 갑자기 10몇 명이 아팠다라면 갑자기 막 60명, 70명 이렇게 막 환자가 발생할 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국민들의 걱정 속에 귀국했지만 경증 환자에 대한 치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실망합니다. 치료를 이제 해준다고 거의 이제 얘기를 하고 저희를 데려왔는데 염증 환자 같은 경우는 치료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어서
서 국방부 장관이 격려품이라며 보낸 과자 선물에 실소를 금하지 못하는 부대원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고 숨쉴 때 목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기 더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랬을 때는 이거를 이제 넣어준 거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염 전파 경로를 규명하겠다며 감사에 착수한 당국에 대해 허탈감도 호소합니다. 합참에 지휘를 받는데 이런 이제 합참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아닐까. 국방부에서는 뭐 감찰 조사를 한다니 이걸 보면 좀 많이 실망스럽고. 청해부대원 가족들도 분통이 터집니다. 부대원의 엄마라고 채널A에 밝힌 제보자는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수송기에서 내린 자식의 모습에 하염없이 울었다며 심경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해부대원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가족들에게도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이렇게 차벽이 등장했습니다. 원주시에서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쏟아진 오늘 민주노총의 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이 설치한 건데요. 주변 상인과 시민들도 제발 집회를 하지 말아달라며 1인 시위까지 벌였지만 집회는 강행됐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들이 숲을 사이를 비집고 언덕을 오릅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민노총 조합원들입니다. 집회 장소로 가는 길이 경찰에 막히자 인근 공원으로 우회해 울타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앞서 원주시가 1인 시위만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 통제선을 뚫고 들어간 200여 조합원들은 끝내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경찰은 버스와 1,760명을 동원해 참가자들의 출입을 통제했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집회에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떡하실 거예요? 경찰이 의심한다는 사람을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자유가 억압할 수 있어요? 집회에 가지 못한 참가자들은 거리 곳곳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4차 대유행 와중에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민노총 집회를 규탄하는 1인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민노총이 오는 30일 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황에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저희 상인들이 좀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 또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꾸려 집회 주최자와 불법 행위자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원주시도 집합금지 위반에 따라 다음 주 노조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전 국민에게 다 줄지 80%만 줄지 당정 여야 줄다리기가 길었던 재난지원금이 오늘 최종 확정됐습니다. 여야는 조금 뒤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수영 기자, 그러니까 여야가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합의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 원씩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체 국민의 88%가 받게 되는 건데요. 조금 뒤 오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먼저 법안을 처리하고 내일 새벽 2시에 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재원 마련 등의 이유로 반대하면서 소득 상위 12%에게는 주지 않기로 한 겁니다. 소득 상위 12%에는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천만 원 이상, 맞벌이 2인 가구는 연소득 합산 8천만 원 이상, 맞벌이 4인 가구는 연소득 합산 1억 2,400만 원 이상이 포함됩니다. 민주당은 상위 12%만 제외되는 만큼 사실상 전 국민 지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등이 늘어나면서 전체 추경안 규모는 1조 9천억 원가량 늘어난 34조 9천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규모도 오늘 확정이 됐죠? 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금도 포함됐는데요. 여야는 1인당 최대 2천만 원의 희망회복 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안 900만 원에서 크게 늘어난 금액으로 지난해 연매출이 6억 원 이상인 소상공인이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자, 시청자 제보가 뉴스가 되는 제보가 뉴스다 코너입니다. 한 택배 노동자의 제보인데요. 택배 종사자가 우선 접종 대상자로 지정되면서 이 백신 접종을 기대했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림의 떡이 아니라 그림의 백신인 상황인데요. 무슨 사연인지 전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른 키높이까지 쌓아올린 택배 상자를 밀며 배송에 나선 고모 씨. 코로나19의 폭염으로 물량이 폭증해 하루 종일 종종 걸음칩니다. 고 씨는 최근 택배 종사자 우선 접종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됐지만 도저히 일정을 맞출 수가 없어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상태죠. 진짜 맞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예방접종센터가 일방적으로 접종일을 지정해 통보했는데 평일이었던 겁니다. 일반 백신 접종 대상자와 달리 택배 종사자들은 접종 날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순대로 위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한해서 제가 예약 변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약 변경이 가능하다지만 접종센터와의 전화 연결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놀리는 건 쉽죠. 백신 접종 해준다고 그랬는데 아예 받을 수 없는 시간에 해주니까.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백신 휴가가 보장되지 않은 점도 불안합니다. 맞고 싶은데 그래야지 일주일하고 마주치기 싶어서 수월할 것 같고 만약에 후유증이라든가 몸이 아프면 그게 또 저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택배 회사들 중 접종 휴가를 주는 곳은 롯데택배 한 곳뿐. 일부 택배사가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택배 종사자 접종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제주도에서 전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사건 속보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숨진 중학생의 어머니를 채널A가 인터뷰했습니다. 잔혹하게 숨진 아들을 볼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학생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백모 씨는 지난 5월부터 가정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엄마의 보호자를 자처해왔습니다. 저 인간이 와서 또 때리고 갔다면 또 열받아서 파출소 신고하고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일터에서 걸었던 전화가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 나 어린애 아니야. 걱정하지 마. 지금은 밥 먹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아들을 죽이겠다는 지속된 협박에 경찰에 신변보호까지 요청했지만 끝내 아들을 지키지 못한 어머니는 가슴이 사무칩니다. 애가 다 먹는 거 보니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유족 측은 백 씨가 공범까지 구해 철저한 계획 범죄를 일으켰다고 주장합니다. 태권도 뭐 주짓수도 좀 배웠어요. 네가 들어왔다는 거는 어떻든 계획적인 범행에 대해서 두 사람 다 죽이는. 어머니는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백 씨에 대한 신상 공개와 함께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맨날 엄마 지켜줄 거다 지켜줄 거다 엄마 지켜놓고 갔지만은 그 불쌍한 애를 어떻게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고 가냐고요. 저는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위험에 처할 수 있고 그럴 때 기대야 할 곳이 경찰인데 이번 사건 피해자 가족의 신변 조치 요청에 경찰은 불성실하고 무관심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간절했을 스마트워치 지급이 왜 늦었는지 황당한 배경을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어머니의 신변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기로 한 지난 5일. 재고가 없다며 기다리라던 경찰은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오게 되면 연락만 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결국은 죽은 다음에 그거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경찰은 바로 다음 날 스마트워치 재고를 확보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스마트워치를 받은 제주 동부서 청문감사실 직원이 경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 여성 청소년과 신변보호 담당자에게 스마트워치를 확보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부재 중이었고 이후 다른 메시지가 쌓이면서 제때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10대 중학생이 숨질 때까지 담당자 모두 스마트워치 지급을 잊은 겁니다. 한편 백 씨와 함께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 김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백 씨가 결박만 도와달라 혼자 범행하겠다고 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자택에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해 살인 혐의 공범 여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경북 포항의 어린이집 두 곳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CCTV가 공개됐는데 어린아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아이가 누군가에게 밀쳐진 듯 바닥에 쓰러집니다. 교사는 아이를 벽으로 몰아세우더니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립니다. 아이를 발로 찰 것처럼 위협도 서슴지 않고 아이가 앉아있는 책상을 엎어버립니다. 아이 팔과 목 등에 상처가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면서 이 같은 학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피해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교사를 해고했습니다. 부모는 어린이집이 학대 사실을 숨기기만 급급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후대부터 피해시킬 때는 이 담임 선생님이야 우리 아이 졸업 잘 시키자고 하셨고요. 다른 학부모님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또 다른 어린이집. 아이가 블럭을 떨어뜨리자 교사가 달려와 아이 얼굴을 마구 때립니다. 땅에 떨어진 블럭을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던지는가 하면 선반에 있던 장난감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겁을 먹은 아이들은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포항시 정기점검에서 아이들을 방임, 학대한 정황이 확인됐고 이에 부모들이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먹거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데리고만 있어만 줘도 감사한 입장이니까 부탁하고 싶었지만 그 말조차도 애한테 안 좋게 할까봐.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0살 미만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경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수사를 맡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정치권 소식 시작합니다. 네거티브 공방으로 맞서왔던 두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오늘은 재색깔을 드러냈습니다. 실행력이 강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직접 불법 유흥업소 단속에 나섰고,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대표는 친문 적통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정책을 이어가겠다며 경남도청을 찾았습니다. 그렇다고 네거티브 공세를 서로 멈춘 건 아닙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동작 그만하세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젯밤 공무원 40여 명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에도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직원과 손님 등 7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는데 현역 지자체장으로서 실행력 강한 행정과 면모를 부각시킨 겁니다. 경기도 도정을 맡는 공직자 입장에서 제가 할 일은 어쨌든 도정의 성과를 내는 거. 한다면 한다. 한다면 한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남도청을 찾아 야당의 대선 부정선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엄호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등 김 전 지사의 정책을 자신이 뒷받침하겠다며 친문 지지층을 겨냥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야 할 필요도 없었고 저는 김경수 지사님의 진실을 믿고 있습니다. 후보 간 싸움은 잠시 멈췄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을 놓고 캠프 간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이 지사 측은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낙연 전 대표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SNS에 올리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재명 지사가 정동영 전 의원을 지지하며 노 전 대통령을 괴롭힌 정치적 흐름에 동참했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내일과 사흘 후 잇따라 광주를 찾는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호남 대표주자 자리를 놓고 또 한 차례 맞붙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이렇게 두 후보가 치열하게 다투는 동안 다른 4명의 민주당 경선 후보들도 물고 물리는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적통 논쟁에 가세해 서로의 과거사를 들춰내며 원조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윤수민 기자가 이어갑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사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공방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가세했습니다. 지난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의장석을 점거하며 탄핵 반대 최전선에 있었다는 점을 내세워 자신이 민주당 적통 후보임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막기 위해서 의장석을 지킨 사람이죠. 그때 이제 추미애 후보가 같이 그 당에 있었죠. 원조 친노를 자처하는 김두관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와 추미애 전 장관이 탄핵에 찬성했던 새천년 민주당 소속이었던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진짜 원조 입장에서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한나라당과 이렇게 야합을 해서 탄핵에 앞장선 정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닌가. 추미애 전 장관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당에서 말리는 역할을 했었고 또 최고위원으로서 마지막에 불가피하게 탄핵들에 동참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죄를 하고요. 2004년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던 박용진 의원은 적통 논쟁에 일침을 놓았습니다. 경선을 이전 투구의 장으로 네거티브의 장으로 끌고 가실 요량이면 집에나 가시라. 공방이 격화되자 송영길 대표까지 나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동지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논쟁을 하고 비판할 때 이 금도가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사생결단식 상호 비방전을 막겠다며 오는 28일 원팀 협약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국민의힘 밖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과 국민의힘 안에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각자의 색깔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조기 입당을 반대하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최근 비공개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전 위원장도 윤 전 총장을 도울 생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보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윤 전 총장과 김 전 위원장은 비공개 접촉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 첫 전화 통화를 한 뒤 최근 다시 연락을 주고받은 겁니다.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윤 전 총장의 잇따른 구설과 각종 의혹 제기, 그리고 지지율 하락이 맞물리면서 김 전 위원장의 도움이 필요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을 향해 조언 섞인 쓴소리를 해왔습니다. 지지도 하나만 갖다 가지고서 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실현을 시키겠다 하는 이러한 좀 비전 제시가 있으면 참 좋을 거예요. 김 전 위원장 측 관계자는 상황이 되면 윤 전 총장을 돕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도 김 전 위원장의 조언을 듣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얼마든지 뵙고 또 풍부한 정치적 경륜에 대해서 저도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이 캠프로 온다면 당연히 역할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법률팀을 통해 네거티브 대응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엑스파일 진원지로 지목된 정모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특보로 일했는지 민주당에게 묻는다며 역공을 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국민의힘 안에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보수 색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 참여 이후 처음으로 여당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판했는데요. 모든 국민에게 8만 원씩 나눠주는 건 기본소득이 아니라 외식수당이고 이건 돈으로 표를 사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SNS를 통한 첫 정치적 메시지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비판이었습니다. 연 50조 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 원씩 나눠주겠다는 건 기본소득이 아닌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이 지사 수행실장을 맡고 있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전직 감사원장이라 가끔 한 끼 수십만 원 이상의 식사를 하다 보면 기본소득을 외식수당으로 생각하실 법도 하다며 누구에게는 외식수당이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월주 스님 빈소가 차려진 전북 김제 금산사를 찾아 조문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장로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최 전 원장의 첫 불교계 대면이자 호남 방문이었는데 최 전 원장은 빈소에서 불교식으로 합장하며 조의를 표했습니다. 호남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바람도 저희가 충분히 경청하고 이해하고 저 행보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최 전 원장은 최근 부친 빈소에 조문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전화해 감사와 격려의 인사도 나눴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어리둥절할 때 그 둥절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서결둥절입니다. 말이 재밌는데요. 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리둥절한 이 상황이 됐을까요? 네, 국민의힘에 아직 입당도 하지 않은 윤 전 총장을 두고 국민의힘 안에서 공방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위험하죠. 방향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 자체는 문제거든요. 너무 선을 넘었다. 김준희 의원들께서는 정중동의 자세로 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면서 생기는 건데요. 자,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례를 들면서 윤 전 총장을 옹호하는 의원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당내 인사들이 당 밖에 있는 안철수 대표를 밀어야 한다고 부하 뇌동했지만 결국은 오세훈 후보가 이기지 않았느냐며 당이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이제 야권 대선 주자 1위가 제1야당 밖에 있다 보니까 윤 전 총장이 입당할 때까지는 이 서결둥절할 일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은 민심 듣는 게 우선이라면서 아직 입당을 안 하고 있는 윤 전 총장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외연 확장을 하겠다고는 하는데요. 최근 2달간 지지율 그래프를 살펴보면 보수층에서는 올라가고 중도층에서는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그 장기 구금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그 국민들의 심정에 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야 되는 처음 미친 소리까지만 나오는 그 와중에 중도층을 잡겠다는 마음과 달리 보수층에 호소하는 발언들로 민심도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서결둥절에 이어 민심둥절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윤 전 총장에서 빠진 지지율이 이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라서요. 국민의힘도 고민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동지대 범죄자 고민정 민주당 의원 그리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설전을 벌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고민정 의원의 SNS에부터 시작됐는데요. 고 의원은 어제 무릎이 툭 꺾여버리는 이 마음, 먹기만 하면 체한다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유죄 판결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보면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런 해시태그도 눈에 띄는데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진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김 전 지사가 선고 이후에 한 말을 이용한 건데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같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공인인 국회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렇게 말해도 되느냐며 범죄자를 두둔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저 지적에 고 의원이 또 반박을 했죠. 그렇습니다. 상상만으로 상대의 말을 재단하지 말아라. 조정훈 의원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느냐며 저에게는 지키고 싶은 사람 또 힘들 때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고민정 의원에게 김경수 전 지사가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요.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김 전 지사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과거 조국 전 장관과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며 걷겠다던 김남국 의원은 할 수만 있다면 김경수 전 지사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적 동지로서 안타까운 마음은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또 공인으로서는 할 말인지는 의문입니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다 끝났는데도 이 반성은 하지 않고 자꾸 진실은 다르다고 안타까워하니 이 역시 어리둥절합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천안함 폭침 희생자 정종률 상사의 부인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있는 남편의 옆자리에 영면에 들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고등학생 아들에게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고 정종률 상사 묘비성 옆에 아내 정경옥 씨의 이름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유가족과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 씨의 유해는 남편과 함께 합장됐습니다. 부모님 묘에 흙 한 삽을 뿌리는 16살 아들의 모습이 담담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모두 떠나보낸 아버지는 오열했습니다. 웹거리라서 빌고 이기만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건만은. 그리고 11년 만에 하늘에서 다시 만날 부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59평에서 박수거리가 이생에서 모두 줄이야지. 천국이라서 행복하게 살아라. 정목은 곁을 지킨 최원일 전 함장도 국화 한 송이를 헌화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분 같이 좋은 데 가길 바라고 아들은 제가 잘 돌보면서 여러분들 못까지 제가 다 잘 키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군과 같은 유자녀들이 성인이 돼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재부가 합의되면 23세까지 연장을 해서 적어도 대학 졸업 때 자기가 스스로 사회생활 할 때까지는 보장을 해주자. SNS에서는 시민들의 모금 인증으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최 전 함장을 통해 감사의 뜻과 함께 앞으로 잘 살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수도권 거리두기가 길어지고 있지만 휴가철 비수도권 관광지인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마냥 막을 수도 환영할 수도 없는 지역 주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수욕장 곳곳에 여행 가방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상당수가 수도권에서 온 관광객들입니다. 어디 지역에서 오셨어요? 옛날에 이제 더 사람들 좀 들어서 먹을 때서는 그러죠. 지난 2달간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은 195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 명이 늘었습니다. 시장 골목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거리 두기는 실종됐고 일부는 마스크를 벗은 채 먹거리를 즐깁니다.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인 강릉에선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준 반면 상대적으로 거리 두기 단계가 낮은 속초로 관광객이 몰려드는 겁니다. 날씨는 너무 더우고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따뜻하고 바닷바람이라도 쐴까 싶어서. 지자체들은 안심콜과 체온 스티커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몰려드는 관광객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 안 붙이고 그냥 가는 사람 어쩝니까?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집단 감염 우려도 커지는 상황. 거리 두기를 강화해야 하지만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마냥 그럴 수도 없어 소갈이만 깊어집니다. 지금 방역 체계로 다시 또 무너졌다는 소리 좀 들리고 솔직히 밖에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손님 너무 많이 와도 솔직히 걱정이고요. 안 오면 또 매상이 너무 없으니까 먹고 살기 또 힘들잖아요.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연일 뜨거운 폭염이 이어지고 있죠.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온갖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원에는 냉장고를 비치했고 특수 소재를 활용한 시원한 의자도 등장했습니다. 장하연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무더위에도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는 시민들. 더위에 지쳐 멈춰선 곳은 힐링냉장고 앞입니다. 안에는 얼음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가 시민공원과 산책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등 18곳에 냉장고를 준비한 겁니다. 운동하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꽝꽝 얼려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더위도 식힐 수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떼약볕에 뜨겁게 달궈진 버스 정류장. 이 버스 정류장 의자는요, 겉보기에는 일반 의자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온도를 낮춰주는 특수 소재로 덮여 있습니다. 실제로 온도 차이가 나는지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로 맞은편 일반 의자와는 무려 4도 차이가 납니다. 온돌 의자인 경우에 가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일조량이 많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설치. 시민들을 위한 대여용 양산을 준비한 곳도 있습니다. 이름만 적으면 누구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양산을 빌릴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한정 시비로 올림픽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던 태권도가 도쿄올림픽에서 확 바뀐 모습을 선보입니다. 첨단 기술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고 경기복까지 확 바뀌었는데요. 내일 시작하는 태권도 종목 정윤철 기자와 미리 보시죠. 태권도 선수들의 역동적 움직임과 상대의 머리를 향하는 강력한 발차기까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 영상은 올림픽 태권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4D 리플레이입니다. 360도 모든 각도에서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어 비디오 판독과 방송 중계에 활용됩니다. 경기장에 설치된 100대의 카메라가 촬영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동작을 빠짐없이 팬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4D 리플레이의 세밀한 영상 덕분에 판정의 정확도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비디오 리플레이를 할 때 사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리뷰 주어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선수들의 경기복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새 경기복은 면으로 된 기존 도복과 달리 신축성 소재가 사용됐습니다. 또한 하의가 다리에 밀착되게 제작돼 한결 편하게 발차기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새 단장한 올림픽 태권도는 내일 막을 올립니다. 세계 랭킹 1위 남자 58kg급 장준이 금빛 발차기를 준비합니다. 키가 183cm, 최경량급 치고 키가 큰 장준은 긴 다리를 활용한 찍기와 얼굴 공격이 장기입니다.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꼭 처음으로 메달을 딸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여자 49kg급에서는 심재영이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이번 주말 시원한 메밀국수 한 그릇 어떠신가요? 찬성질의 메밀은 몸에 쌓인 열을 식혀주고 기력 회복도 돕습니다. 또 간식으로는 수분이 넘치는 수박이나 참외가 한 주간 지친 몸을 달래줄 듯합니다. 이번 주말은 집에서 보내시죠. 한낮에 서울이 37도, 청주 36도, 전주 36도까지 올라서 밖에서 활동한다면 몸이 익는 듯한 더위를 실감하시겠고요. 밤에도 대부분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서 열대야까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서쪽 지역엔 더 뜨거운 공기만 남겠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화창한 가운데 자외선도 매우 강해서 화상 우려도 있습니다. 주말 내내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40도에 가까운 폭염이 이어지니까요. 이번 주말 집에서 체력을 보충하는 시간 갖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천안함 폭침 때 산화한 정종률 상사와 김태석 원사. 나라 지키던 아버지를 잃고 중상모략의 상처도 컸지만 이 자식은 오히려 나라 지키는 군인이 되겠다고 합니다. 아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강한 남자로 자라겠다고, 그래서 반드시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겠다고 약속해요, 아빠.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아버지 뜻을 이어서 나도 군인이 돼서 나라를 지켜야겠다. 그런데요, 정작 최고의 강철 부대 청해부대원은 군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부대원 90%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동안 방치한 국가에 느낀 배신감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군이 지킨 나라, 군인 못 지킨 나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